KF-21 전투기 역시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 중 일부가 함재기로서의 운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항공모함에서의 이착륙 과정은 증기 캐터펄트를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기체에는 극심한 하중이 가해지므로 일반 공군 전투기보다 훨씬 견고한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노즈 기어에는 순간적으로 약 9톤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견디기 위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들의 함재기는 대체로 메인 노즈 기어에 이중 타이어를 장착한다. 한국도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작전이 가능한 함재기 기술을 연구 중이며 공군용 전투기와 구별되는 외형적 특징을 갖춘 기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재기는 일반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의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랜딩 기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체 프레임 자체를 보강해야 캐터펄트 발사 시 앞부분이 손상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개발 비용을 요구한다. 함재기 설계 및 제작에는 일반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착함의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운용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또한 바다에서 운용되는 특성상 염분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며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듈화 설계가 요구된다. 이는 항공모함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기체를 신속히 정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얼마 전 KI는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과 성능 평가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함재기 파생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KF-21의 항공모함 운용 가능성과 관련해 이착륙 방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존 캐터펄트 방식이 아닌 단거리 이착륙 및 어레스팅 기어를 활용한 강제 착륙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기술되었다. 현재 중형 항공모함 도입을 염두에 둔 KF-21 함재기 설계가 진행 중이며 법계에서는 기본형 랜딩 기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이착륙 장치를 보강하고 염분 방지 처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마친 후 KF-21의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콤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며 스텔스 성능 개선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블록 3 계획이 공개되면서 항공 엔진 기술과 미사일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중국과 일본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최소 7년 이상,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체계적인 계획이 필수적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2030년대 KF-21 블록 3개발이 실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스텔스 성능 검증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무인 스텔스기 개발 사업을 통해 KF-21 블록 3 및 차세대 무인 전투기에 적용할 내부 무장창과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F-35에 탑재된 장비보다 발전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본스 등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을 국산화하며 핵심 부품을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엔진 기술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소수의 국가만 독점하고 있으며 철저한 보안으로 접근이 어려운 분야다. 대한민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 경쟁 체제에 진입하며 자체 엔진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자 주요 군사 강국들은 당황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황구15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의 항공방산 산업을 현실적인 군사 위협으로 평가하며 연이어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KF-21 전투기 사업은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촉박한 배치 일정과 일부 미완성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 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최근 대한민국은 실전 조립 이후 블록 2 개발을 위해 KF-21 시제기에 7억 원을 추가 투자하며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위한 내부 무장창 개발을 완료했다. 글로벌 실전 기체 양산이 시작된 이후 KF-21 블록 2 스텔스 버전이 곧바로 등장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한다. 그러나 블록 2가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모델인 블록 3화 가오리-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의 공동 개발 소식이 전해지며 놀라움을 주고 있다. KF-21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4년 당시 에이드는 블록 1과 블록 2 개념만 구축했으며 블록 3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보다 난도가 높은 기술 개발이 가능해지며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옵션이 대폭 확대되었다. 에드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5세대에서 6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며 미국의 F-35보다 발전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공개한 KF-21의 성능은 이미 F-35와 견줄 만큼 발전한 수준을 보여주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KF-21 보라매는 나팔 전투기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달리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체로 F-18과 F-35의 스텔스 기법을 적용했다. 기체 구조물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이는 흡수 소재를 적극 도입하며 6세대 항공장비 기반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즉, 한국산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별 과정을 확실히 밟아가고 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형상 설계지만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와 열신호, 표면의 리벳, 일자형 동체 조립 방식도 스텔스 효과를 저해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KF-21 조립 과정에서 지그재그 형태의 새로운 제작 방식을 도입하며 엔진 분야에서도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술진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및 코어 실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 10,000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도 계획 중이다. 2025년에는 최초의 한국산 터보팬 엔진이 탑재된 국산 무인기가 공개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현대 전투기 엔진은 약 70만 개의 초정밀 부품으로 구성되며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초음속 비행과 고기동성을 요구하는 전투기에 필수적이며 한국의 제트 엔진은 이를 충족하며 압축비와 추력을 향상시켰다. 중국은 J-20 전투기 테스트에서 엔진 결함으로 다수의 조종사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엔진 개발의 난이도는 매우 높아 100년 이상의 항공기술 역사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조차 신형 엔진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에드와 한화의 협력을 통해 KF-21에 적합한 저바이패스 엔진을 개발하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500파운드급 엔진을 완성했다. 이 엔진은 F-16의 단발 터보팬 엔진과 유사한 2000시간 수명을 달성했으며 무인 스텔스기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은 국산 엔진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해외 수입 대신 자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KF-21에 탑재될 차세대 국산 미사일은 사거리 1000km를 초과하더라도 발사 후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발사 후 망각 기술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은 중국 주요 대도시까지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한국의 기술 개발과 혁신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독자적인 국방 역량 강화가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핵심으로 평가된다. 연구진의 헌신과 노력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방산 소식을 받아보시길 바란다.